5분 잤는데, 그죠? 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야 돼. 잠이 보약이야. 5분만 자줘도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죠. 이 시에서는 경어의 복합 다중의 여러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빈틈없이 드러나 있는데 경어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복사는 강계군에 있는 사찰인데 우선 경어의 북방시는 북방에서 일어나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주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복사가 강계군에 있구만. 그러니까 이 강계에 있을 때 옳은 시죠. 북부리에 있는데 또 다른 데는 또 그 갑산군 북부리에 있다고 또 써있기도 한데, 그래서 주로 근데 강계군에 있는 것 같은데 자북사가 아니 갑산군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쳐보자. 잘못 쓴 것 같아. 근데 자복사를 치면 또 자복사가 나와요. 자복사는 그 나라에서 복을 비기 위해서 해준 절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강계 갑산 자복사를 쳐볼까? 갑산. 그렇죠. 강계라고 나오네. 또 여기는 따라리 강계랍니다. 끝. 자복사가 강계에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 벗들과 자복사에 올라서 읊은 수작으로, 수작이죠. 뭐 대작이죠. 대작. 경어선사의 애국심은 중생을 향한 자비로 물들어 있고 자신이 이미 도세에도 내가 움직임이 괴로우나 그래도 내가 힘차게 깃발을 드날리면서 의기양양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은 뭐래도 내가 전생에 뭐더라 신선이었고 옥난간의 깃에서 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내가 본 변방땅 제북단에서 내가 시즌는 벗들을 만나서 동지인양 내가 학의 품격을 지금 드러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향산의 결사를 내가 찾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전생이 아니죠. 금생에 내가 중인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승려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백낙천이 향산의 결사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는 백낙천이 찾은 향산과 여기는 묘양산이다. 묘양산과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데 향산에서는 아홉 노인들이 결사한 일을 가리켜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향산결사라고도 하죠. 여기서도 역시 결사라고 하는 것은 절사자에 모일 사자고, 수선사 할 때도 그냥 사자야. 절사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저 사자를 다 썼죠. 절사자를 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 경어에 한속한 모습을 찾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한속한 거 찾을 수 있나요? 과보 찾았나요? 없잖아요. 경어는 도승으로서 비록 선반 제자들에게 불법을 지도할 수 없는 친분이지만 유학을 숭상하고 그러라는 선비들에게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구심은 고취시켜줬어요. 유학생들에게. 그래서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김탁을 주축으로 경어를 스승으로 집에서 자주 모였고 결국은 김탁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고위직을 맡는 그러한 결과까지 났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향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무열지에 사는 뭐라 그래요? 연부제, 우리가 연부제라고 그러죠. 연부제 중심에 그 설산이 있는데 그 설산이 히말라야산을 우리가 향산이라고도 하잖아요. 향산에 사는 아시타 선인이 시탈다의 관상을 보고 울어서 자기의 늙음을 한탄하여 울었다라는 그 내용 구절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석보상절에 있던가? 향산의 그 다음에 보고저 의 늙음을 보니 아시타가, 거기서는 아사타라고 나오죠. 아사타가
향산에서 와가지고 보고 저의 늙음을 운이 백낙천이 향산에서 아홉 노인들과 결사한 일을 가리킨다. 이게 지금 그 향산이 나온 용례를 말하고 있구만요. 그 향산은 어떤 말하자면 백낙천이 향산에서 결사를 했고 또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는 향산인데 히말라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아사타 선인이 부처님 어린 그 애기 시타르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자기의 늙음을 한탄해서 경어가 이리중행의 삶을 선택한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견이 드러나고 있고 사바직의 중생들에게 미몽에서 벗어나도록 누가 그 꿈을 깨웠는가 깨달았는가 오로지 경어 홀로 깨달았도다. 경어는 몸 어디 가나 천강의 다리 도장을 찍듯이 부처님의 등불을 전할 만하다는 것은 경어선사의 깨달음이 경지가 그렇다는 얘기고, 노승 경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이 나라가 염천으로 펄펄 끓고 있으니 내가 자비의 구름을 내려서 그 뜨거움을 식히고자 한다는 얘기고, 내가 구름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 펼쳐주고 싶다는 얘기고, 진짜 여름인지 일본 놈들 때문에 펄펄 끓는 그 우리의 그 한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를 새긴다 하더라도 어긋나지 않죠. 그래서 경어의 음성을 들으면 경어는 북행의 진정한 뜻이 입전수수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뭐더라? 애국자더라. 유교에서 말하는 애국자, 불교에서 말하는 입전수수, 그리고 결국은 충성하는 나라 사랑이더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천강인월은 달이 세상의 강에 1000개의 강에 도장을 찍으면 1000개의 달이 모여뒀다. 똑같아? 1000개의 달이 그림자로 원래의 모습이 하늘의 달이라는 뜻으로 그 모습이 하나에 똑같더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의 화현이고, 법신불은 하늘의 달처럼 하나로 진리가 다 똑같아? 통일돼. 그래서 세상에 비추어지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진리가 부처님은 강의 달 비추인 달 그림자처럼 진리가 세상의 화연한 모습을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을 해인산매. 경어는 자신이 도세에도 힘차게 나부낀다. 나부낄 기 아까 했죠. 깃발에 나부낀다. 괴롭지만 참고 다시 후중산에 올랐어요. 그것은 다만 신성과 객이 옥랑간에서 놀았던 그런 인연이고, 나는 언제나 학이 되었는데 신선이 돼서 무하향의 경지에서 내가 놀고 싶다고 지금 경어선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계에서 여러 부대가 여제얘기니까 자북산에 올랐던 때 얘기 같아요. 그래서 벗들과 함께 오른 자북산은 머나먼 변방에 머물던 벗이 시짓는 걸 것을 보니까 딱 그대가 학이다. 경어가 그대지요. 자신이 역시 학임을 근근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향산의 결사를 찾으면 내가 중인 때문이라고 자신이 선지식임을 강조하고 있고, 내가 노승 경어는 중생을 향해서 이렇게 했죠. 사바세계의 중생들 누가 꿈을 깨었나? 나만 홀로 깨어있도다 이런 얘기죠. 나만 홀로 깨었도다요. 이 말은 경어가 남쪽에서 전봉준의 동학농민 혁명이 실패로 끝나가지고 그 조카를 지난 금당사 고금당에다 숨겨놓고 마정령을 넘다가 겪은 일화, 마정령에서 목동들과 더불어 해서 그때 담긴 짧은 시에서 경어선사가 혼자 쭝얼쭝얼 하는 그 시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거기서 해서 나만 홀로 깨었더라. 세상은 모두가 혼탁한데 나만 홀로 깨었도다. 내가 남은 해를 이 숲속에서 지내노라 해가지고 송년연 했죠. 그런데 송년원을 못 보내고 결국은 북으로 넘어왔더라는 얘기요. 그리하여 경어는 선지식의 본지 풍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본지 풍광이 뭐예요? 불성자리, 본지가 뭐예요? 그랬죠? 마음자리, 자성자리를 본지, 전지, 심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본지 풍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청강다리 도장을 찍듯 가히 부처님의 등불을 꾹꾹꾹꾹 여기가 전할만 하더라 이런 얘기고, 자신의 신부를 가벼이 드러내면서 이제 이 나라가 염천으로 들끓고 있으니까 내가 자비의 구름이 돼서 어디 가든 내가 펼쳐주고 싶더라라는 돈지식 노승의 간절한 염원을 자신의 처지와 함께 한반도 조선 팔도 중생들에게 알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한 시죠. 대단한 시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그러면 또 이 시에서도 한번
화부를 찾아보고 현석의 그림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있나요 없나요? 오늘은 못 끝내겠네. 원객. 아주 화관이에요. 경허선사는 자기 자신을 멀리서 온 객이라고 스스로 쓰고 있어요. 아따, 화관이에요. 객이 46개야.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객 이름이 대단하긴 하죠. 하나도 중복되는 게 없는 객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고인대 차지요. 공좌 패군심이로구나. 고경계 청경이니 유행 이로금이로구나. 고인래 차지. 얘 친구가 이곳을 찾아왔다 이러면 차지는 이곳 이런 얘기죠. 얘 친구가 이곳을 찾아왔으니 여기서 얘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남전단이 되겠습니다. 공좌 배군심이라 함께 앉으니 이걸 보면은 이게 남전당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냥 일반 거기 공길이에서 강계에서 사귄 친구들하고는 함께 앉지 않아요. 자리를 내준다? 이건 보통 일 아니죠. 예. 우리 부처님이 누구한테 다다탑전 분반자를 했죠? 그렇죠. 마가석에게만 허락한 옆자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나 공자할 수 있나요? 대선사 경어와 누가 함부로 공자를 해? 더군다나 배군 속에서. 배군이 깊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곳에 경어선사가 아까 내가 배군 깊은 곳에 쌀인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했죠.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거기 지금 갑산. 얘 친구가 이곳을 찾아와 공자하니 개 배군도 깊었어라. 고개 고경계 청경이고 높은 경계가 어떤 경계 몇 부리가 경계가 열려 있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맑은 경치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금 있는 위치는 높은 것이고 창문을 열으니까 맑은 경치가 확 열려 있더라는 얘기고 그 옆에는 또 몇 부리가 있으면 흐르는 물과 꾀꼬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류행 위로금이라고다. 흐르는 물에 꾀꼬리 소리가 연이 거기가 뭐요? 녹음이 푸르더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여름이더라. 여름? 꾀꼬리 소리가 있는데 봄? 녹음이니까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래요? 수견난 별처요 원객욕기심이로다. 위석상분연하니 총이 이름이로구나. 경허선사가 남쪽에서 남전당에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지난번에 인편으로 뭐라고 썼어요? 강계에 있을 때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승려가 다녀가면 다 표시가 나. 그런데 경허선사가 갑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불러드려요. 내가 갑산의 이동에 있다라는 거를 당신의 위치를 내려가는 그 집사 있죠? 전 집사한테 알려가지고 이거를 알려요. 그래서 뭐래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든 사람이 남전당, 두 번째 찾아든 사람이 만우당, 세 번째 찾아든 사람이 누구? 또 영호당. 그 다음에 남전당이 한 번 더 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와요? 영호당이 또 와요. 그런데 만우당경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경허선사보다 나이가 경허선사랑 비슷하거나 많거나 그래요. 누가? 남전당 아니 만우당 상경은 나이가 많아서 못 와요.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박한영하고는 20살 차이. 그리고 남전당도 하고도 나이 차이가 있어요. 젊어요. 경허선사보다는. 그래서 이분들은 두 번씩 세 번씩 오셔요. 남전당 한규는 3번 오셔요. 3번. 그리고 이
그 영호당 박한영은 2번 더 올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와요. 그리고 만호당 상경은 1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이제 남전당 한규가 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헤어져야 돼. 그래서 헤어질 때 슬퍼서 쓴 시가 이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숙연난 별처여 원객욕 귀심이로다 위석상 분년이니 청이 우 이름이로구나. 이렇게 됐어요. 숙연 숙세의 인연이란 별곳에 있는 곳이 아니로다 이런 말이야. 이별이란 별로 숙세의 인연으로 이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별다르게 어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말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별나지 않더라 이런 말이야. 그런데 뭐더라. 숙세의 인연으로 이별을 한다는 것은 별처, 이별처죠. 이별하는 이곳은 어려움이 별다르게 없도다. 다만 어떻게 다만을 빼먹은 거요. 뭐 숙세라는 건 오래된 인연이나 짧은 인연이나 이별은 다 별다를 게 없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뭐 때문에 다만 원객이 누구요? 아까 경화라고 그랬죠? 원객이 욕심을 내. 뭐라? 귀심을 내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남전당이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고 싶더라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숙세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더라. 다만 이 원객이 경화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있어서 그게 어렵더라 이런 얘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남전당 한규가 오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 나도 내려가고 싶어 이런 얘기죠. 내가 너무 멀리서 온 원객인데 나도 따라서 날아가고 싶구나 돌아가고 싶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 놓고 뭐래요? 위석상분년이고 서로 나눠지는 거. 여기서 상분이 이별이거든요. 상분이 이별. 서로 나눠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애석하다 이 말이야.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다다라서 연. 위석상분년 이 금년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이니까 이제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금년에 서로 헤어지기에 나누어져서 애석함을 서로가 나누어지는 이때에 이거는 시간적 의미가 있죠. 총이 우 이름이로구다. 이거 연말이야 연말에. 그래서 1911년이에요. 1911년 애석함 서로 나누어지는 이때에 총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종합해서 또 둘에서 하나로 남게 되는구나 하고 내가 읊조리는 거야. 탄식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2명이었는데 또 다시 뭐가 되더라. 1명이 되더라 이런 그래서 읊고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이별의 아쉬움을 빨리 이걸 하지 못해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아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멀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헤어지면 절대 다시 와 못 와?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헤어지면은 못 올 것 같은 인가 경호선사가 왜냐면 특히 남전당이 3번 다녀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좋아 죽어. 왜냐?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남쪽에 있었던 그런 인연들한테 춥고 더움을 말해주고 싶다. 안부를 묻고 싶다. 이런 호들갑을 막 떨으세요. 어이? 그리고 또 2번째 와서도 또 호들갑을 떨으세요. 그런데 이게 3번째 오고 나니까 연말이 됐어. 금년. 지금 이거 2년 1911년 헤어지면 다시 와 못 와. 못 온다는 거를 경호선사가 알아가지고 그냥 애석해갖고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그 마지막 남전당 3번째 왔을 때 준 시라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둘에서 또 이제 하나로 남고 마는구나 이래서 애석한 시를 지금 남기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 시 역시도 남녘의 인연이 선식 경허를 칭견하기 위해 이곳 북녘 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스승 경허를 찾아 천리길을 멀다 아니하고 다져간 선승으로는 해인사 주지로 남전당을 비롯하여 창암사 주실 만호당과 그리고 석전 영호당 박한영이 있더라 이런 말이야. 특히 남전의 경호에 대한 지극한 존숭은 경호 법어에도 써있죠. 38가지 내용 중 7번째에 법을 위해 집착기를 벌인 제자들 중에서 나오죠. 직지사 재산스님이라면 유랭과 덕행이 높아서 제방에서 한결같이 큰 스님으로 존경받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경호선사의 법을 신봉하는 제자가 되죠. 처음에 먼저는 재산정원이 먼저가 되죠. 그죠? 재산정원이 왔다가 경호선사가 영남 해인사 조실로 계실 때에 재산스님이 조실 스님의 시봉을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400~500명이나 되는 대중이 있어가지고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선이 그때만 좀 많이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죠. 지금은 400~500명은커녕 40~50명은커녕 절에 가면 스님이 없어요. 안 보여요. 대사찰에서 경허 조실 스님의 뜻을 받들어 보시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단히 단처한 일도 없지 않았다. 저산 스님이 경허 큰 스님을 위해서 대중들 모르게 곡차를 갖다 줘. 안죽감도 갖다 줘. 그거는 뭐냐면 경허 선사가 그때 당시에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닭똥집에다가 게 소주를 섞어서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걸 많이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재산 스님이 이거는 집적 시봉을 해야 돼서 다른 사람에게 구업을 막으려는 충정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고 자정이 지난 깊은 밤에야 절 바깥으로 나가서 닭을 구해가지고 손수 안주를 만들어서 가지고 날마다 정성껏 경허 스님한테 바치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붙잡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태중산을 사이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산중에 무슨 병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던 들이었죠. 몇 사람의 납자들이 웅성거리며 경허 스님을 성토하고 조실 스님과 재산 스님을 성토했어요. 그때 해인사의 주지인 남전당 한규가 이 소문을 듣고 재산 스님은 그때 당시에 원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남전 스님은 주지를 받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박하게 안겨진 그 사실을 캐묻으니까 재산 스님이 태연하게 제가 경허 큰 스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할 것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대담 솔직하게 실토를 하니까 재산 정원은 개행제일이죠. 그래서 남전 주지 스님은 그게 허위당설이라니라는 말을 하고 남전당한테 물었는데 아이고 뜻밖에도 남전당이 물었는데 뜻밖에도 재산정원이 모든 걸 수긍하니까 도무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는데 평소 법력이 높아 추앙받는 선지시 경허 조실스님인지라 학덕과 유랭이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재산스님은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며칠을 두고 깊이 생각한 남전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력이 이와 같이 장할까는 의심해서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경허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열중해봤죠. 들을수록 감심이 돼갖고 얼마뒤 선방에 들어가 좌선 참선하며 용맹 따라서 남전당도 좌선했다 이런 얘기죠. 참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전 스님 또한 신심이 발해서 하루는 대중공양 때에 바루를 펼치면서 재산 스님에게 스님 이 바루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속에 뗀뗀이 들어있나요? 그래서 경허의 법담은 거침없이 격의또리를 거침없이 걸기도 하고 자중을 놀라게도 했더라 이런 얘기가 일치월장이네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경허 스님을 찾아온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무슨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충도의 도리를 알게 됐겠죠. 그뿐인가 그 후로 남전 스님 역시 재산 스님 이상으로 경허 스님을 신봉하고 소승배들이 쑥덕 공로를 하면은 가만히 둘러 앉히기에 오히려 앞장을 섰고 구도자에게 있어서 신심이 크면 도가 크게 깨치고 작으면 작게 깨치는데 그친다라고 했듯이 남전 스님이 경허 스님을 크게 믿어서 크게 많은 친전을 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해인사에서 어느 날
망공 월명 스님을 비롯해서 재산 스님, 담전 스님 세 도반이 자리를 같이 했어요. 경허 스님의 법을 신해가면서 신는다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크면 도의 깨침이 크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경허 스님을 많이 실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력을 한번 실험해 보고자 재산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경허 조실 스님께 나는 매일 계속 국차와 닭고기를 바치겠다 하니까 남전당 주지 스님이 말을 받아가지고 나는 경허 큰 스님과 같은 어른을 위해서라면 닭이 아니라 소라도 잡아서 올리기를 조금도 꺼리끼 먹게 하겠다라고 대꾸해서 자 아까는 닭고기였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승전했죠? 소로 승전했어. 소로 승전을 해가지고 이에 망공 스님은 한술 더 떠요. 나는 경허 스님을 위해서라면 비유컨대 만약 전쟁이 나서 깊은 산중에서 모시게 살다가 양식도 떨어지고 공양할 것이 올릴 것이 없게 되면 나는 내 살점을 허벅지살을 노려서라도 스님의 생명을 유지케 해서 세상에 나가서 중생을 제도하시게끔 도와드릴 자신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망공 1등, 남전 2등, 재산 3등으로 이렇게 돼서 근데 그 눈빛은 진실한 광채를 발하였고 과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위법망구라고 하나요?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잊는다라고 해서 몸을 버리는 거죠. 망자, 없을 망자니까 이 구자는 몸구자예요. 몸뚱아리 구자야. 그래서 위법망구를 그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어. 오늘 이곳을 찾은 인연은 누구일까? 남전이 아닐까 궁금해진다. 함께한 적 회운도 깊었어라 하고 있어서 지금 깊은 산중에 높은 산사에서 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은 높은 산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선빵이에요. 아니 선빵이 아니라 글빵이죠. 글빵이고 선빵이고 선빵이 산사예요. 경허선사는 높은 뱃뿌리에 오르니 저절로 밝은 경치가 열리고 있는 이들은 진정한 성승의 경지에서 같이 놀고 있고 때마쳐 새봄이 찾아오니 깨꼬리 소리가 녹음 속에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산사의 한가로움이다라고 하는데 산사가 아니고 뭐더라? 글빵이더라. 따지고 보면 숙세의 인연이란 별다리 이별이 별다른 것이 없어. 서로 이별은 상서로운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일상 있는 일이라고 처음에 경허선사가 방한함에게 쓴 그 어디야 전별사에서 써있죠. 예,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사로 들상 있는 일이라 별다른 게 없지만 중요한 건 뭐랬어요? 한 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는 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그 방한함에게 전별사로 써줬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별은 별거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살이로서 내가 가고 싶더라. 멀리서 온 원객이 따라가고 싶다는 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돌아가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서로 너무너무 아쉬울 뿐이다. 다만 그들은 이 생에서 더 이상은 만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못 만났어요. 한 번으로 끝. 마지막. 그러나 헤어지는 애석함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대가 떠나면 둘에서 나 혼자 남게 돼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도승 경호는 또다시 탄식을 하고 외치고 있죠. 남쪽에서 맺은 친구는 머나먼 발길이 이곳을 찾아왔어요. 이 앞에 이미 2번 왔어요. 요거 3번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경호의 남쪽 인연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 인연을 찾은 이들은 적어도 경호가 차안이 기막힌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그래서 남전당은 고금당까지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나 정작 수월인 전봉준과 얽힌 인연을 얽힌이 아니고 얽힌 인연을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수월의 방문을 다저히 한 칼에 거절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르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렇게 됐고 물론 해월도 망고는 뭐 해월이고 망고는 전혀 몰라서 여기까지 오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깊고 깊은 첩첩산중 이곳이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이라 이런 말이죠. 아까 말한 뭐 사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빵이 아니고 글빵이 선빵이에요. 백운도 깊었어라. 삼수갑산 머나먼 오지마을 눈앞에 펼쳐진 높은 맷뿌리에 걸쳐있는 이 연이은 경치는 한없이 열리고 있는데 흐르는 물소리가 밤낮없이 흘러가고 깨꼬리 소리가 짙어가 여름이네. 온통 퍼지는 그나마 한가로운 여름 날씨고 경호는 자신을 원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객이란 별게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숙세 이별도 별게 아닌데 어려움은 뭐더라? 따라가고 싶더라. 멀리서 온 객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게 가장 속상한 어려움이라고 읊고 있는 노승경어의 남전당과의 안타까운 이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어가 자신을 표현한 개개의 표현은 46개예요. 숱하게 많아요. 다음 쪽에서는 그나마 좀 뭐래요 긍정적이죠. 호소객 오냐 경어선사가 제일 높은 건 호소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활력에 활달하게 뛰노는 객이다. 함톡에 어디 그 무슨 산이죠? 국왕루에 올라가지고 내가 저 천산을 저울질하면서 산을 베었다 토했다는 게 함토객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는 유유객이다. 유유자적한 유유객이고 도도객이다. 나는 세상을 어떤 의미로 살겠는가? 나는 도도한 객으로 살겠다 해서 도도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이객은 뭐요? 그 속세와 이 저기 뭐죠? 속세와 그 승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끼어 있고 중도객도 마찬가지예요. 중도객도 속세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객이고 미망객이다 이 말이에요. 미망 길을 잃고 헤매는 미망객이고 또 내가 이거 저기 하니까 내가 마치 강호객이 된 것 같더라 해서 아주 기계를 드러내는 강호객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진강객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또 진구객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유수객, 타양객, 원객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 매우 어둡고 슬프고 답답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경어는 오늘 밤에도 남에서 목숨 걸고 찾아온 법과 지금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게 누구더라? 남전당 한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해석함을 서로 나누게 되는 이때에 이제 그나마 둘이는 짧은 만남 긴 이별을 앞두고 서러워하고 있죠. 경어는 이 자신이 처하는 비참한 운명에 어쩔 수 없는 일제치하의 압제하에서 이제 둘이서 홀로 남아 단식하고 있다를 외치고 있고 오늘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그들의 운명 앞에서 그들은 서로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연말이야. 비극적 운명 앞에서 굴하지 않는 노승경어인데 이처럼 선지식 경어는 절대 환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환속은커녕 과부 봤어요? 이 시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에서 경어선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요. 또 시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